때문에 이렇게 서울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까 미사도 같이 하셨어요. 미사도 같이 하시긴 했는데 오늘 우리 유영태 교수님한테 우리 부여도에 대해서 또 얘기 들어보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잠깐 앉으셔요. 저 뒤에 언능 앉으셔요. 언능 앉으셔요. 잠깐 앉으셔요. 네, 그만하고 빨리 잠깐 앉으셔요. 앉으시니까 또 절로 가네 또. 빨리 앉으셔요. 기다리시잖아요. 원래는 지금 미사 끝나자마자 우리 40분이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51분이야. 교수님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자, 봉사자님들이 이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동 교수님의 이름 잊어보지 마세요. 아까 우리 미사도 같이 하시고 정말 멀리서 아주 새벽부터 오셨는데 미사도 같이 하시고 오늘 또 떡도 막 해가지고 오셨어. 이따가 가실 때 떡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떡도 해오시고. 그러면 우리 유형동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형동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뵙는 날이기는 했었는데 지난주에 소풍 다녀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주 미뤄서 늦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즐겁게 잘 다녀오셨나요? 예.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막 농사 일이 막 바쁠 때가 돼가지고 많이 안 계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우촌으로서의 합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합덕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저희가 연도 구연도 신연도를 토탈 다 해가지고 연도를 이야기할 때 어쨌든 합덕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라서 합덕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사하고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거 잘못됐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걸 잘 고쳐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형태로 말씀을 드리거나 반드시 정리해서 글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시고 하니까 조금 차도 드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좀 들어봐 주세요. 합덕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합덕읍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산리, 도곡리, 소소리, 옥금리, 신리 이런 동네들이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둘러보면 성당이 있는 데가 조금 이제 지형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성당이 높은 데서 마을 전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합덕제라고 하는 그 연못이랑 저수지랑 이런 게 있었고 이쪽 반대쪽으로는 크게 들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 책에는 어떻게 합덕리에 대해서 조사가 돼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쓴 책인데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막 이제 통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다퉜던 그 시기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곳은 이사년, 영현, 근무현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되어 있고요. 또 웅천주 소속의 근물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도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려 때가 되면은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려를 통일한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덕풍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곳이 옛날에는 부곡이라고 하는 조금 특수한 형태의 행정구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향소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약간은 이때 특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농사 이런 거에 조금 줄이고 다른 거 많이 해. 뭐 공산품 많이 만들어서 국가에 제출해 이런 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고려 후기쯤이 되면은 폐지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농촌 마을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마을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이 창말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창말. 여기가 창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왜 창말이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조선시대에 요곳에 그 세금으로 모을 쌀을 모아주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창말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 합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뒤에 있는 합덕 방죽을 쌓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합심되는 마음으로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합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심덕적이라고 하는 데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합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은 그 민속 관련된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한 3년쯤 전에 와가지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 마을 이름이 지금은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 부장님께서 여기가 예전에는 뭐 창말이라고도 하고 그냥 합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 많고 교우들이 많은 관계로 하늘의 도움을 받은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성소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딩을 하기도 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성소마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성당 앞쪽에 가보니까 이게 크게 돌을 새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뒤에 이제 연못에 연꽃이 많이 있고 연잎이 많이 있어서 연지마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도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합덕 성당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여기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 대한민국 땅에 천주교가 가장 먼저 이곳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싹을 키울 수 있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아픈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포라고 하는 이 지역 전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특히 이존창이라고 하는 이존창 루도비코죠. 이존창 루도비코 어르신께서 이곳에 천주교가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기 이제 천주교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권일신이라는 분으로부터 이 천주교 교리, 그러니까 처음 번역된 성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입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경우도 이존창의 조카사위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곳은 이존창을 배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존창 루도비코가 이곳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존창 루도비코는 사실 정식으로 사제 성품을 받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직자, 임시로 받은 성직자 혹은 자체적으로 받은 성직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성직자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신분으로서 굉장히 많은 포교 활동도 하시고 전도 활동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불행하게도 여기 신유 박해 때 순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존창 루도비코 성직자께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곳이 아무래도 내가 살았던 곳과 가장 익숙한 곳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데가 그러니까 이 합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포 이 전체를 통틀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활동을 이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실제 신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교우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곳이 마치 천주교의 정말 성지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교라고 하는 거하고, 이 천주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겹친다, 이게 충돌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천주교에서는 조상을 기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거는 전통이고 효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 신주 안 모실 거야, 제사도 안 지낼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조선시대 후기 사회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고, 돌아가신 부모를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아주 큰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신념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러한 박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천주교 그러한 맥락 속에서도 여전히 천주교의 몸을 담고 천주교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숨어 계시기도 하고, 박해에서 조금 벗어나 계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계속적인 신앙 활동을 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활동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이곳이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천주교는 대개 프랑스 외방선교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 프랑스 쪽하고 우리 이 조선 쪽하고 조약을 맺게 되면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형태로 한국 이 조선 땅에서도 포교가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촌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사제관이 건립이 되고, 그 사제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른들이 모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우촌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본당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퀴를리에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퀴를리에 신부님은 여기 처음에 예산군에서 양촌 성당을 설립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여기 합덕리에 계셨던 그 거부 유진태라고 하는 분에게서 이 자리를 매입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본당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합덕성당은 처음에 양촌성당에서 시작돼서 양촌성당 이쪽으로 이사해 오면서 여기 이제 지역에 맞춰서 합덕성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얼추 계산하더라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를 갔던 본당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3년쯤에 찍었다라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다른 책에는 29년에 찍은 거라고도 되어 있어서 혹시 성당 여기 어르신들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를 잘 교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덕성당이 이제 합덕리에서 큰 구심점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이 위텔 주교라고 하는 분이 일정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성당에 조금 더 나오고 좀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 주교님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지금 마음 좀 급하시잖아요. 빨리 가서 그 동사일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급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미텔 신부님, 미텔 주교님의 경우는 이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퀴를리에 신부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온 크램프 신부님 등을 통해서 합덕 지역에 우리가 교구가 돈을 좀 대가지고 살 수 있는 땅들이 조금 있니?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 교회가 성당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일단 여기서 농사를 짓고 먹을 거를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성당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일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계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편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좋은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 체제와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게 해주고 땅도 조금 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이제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도 그럼 합덕 가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밥 먹고 살 것도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또 오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합덕리가 큰 형태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성당이나 관공서들이 갖고 있는 땅들 조금 나눠서 실제 농사짓고 정말로 살기 힘든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하게 되면서 성당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조금 무상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또 여기 계시던 신자분들은 우리가 성당 땅을 어떻게 받아? 그거 나는 안 받을 거야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합덕리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당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이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신부님이시죠. 백신부님, 백신부님이라고 하는 저도 오늘 십자가 보상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걸어주는 거 하나 샀는데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외교회 학교라고 하는 거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 마을 조직들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잘 먹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다른 시골들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시골 마을들에 가면 뭐 부녀회니 노인회니 청년회니 뭐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 그리고 또 뭐 두레패니 상두개니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있는데 요 합덕마을은 그런 것들이 되게 성당에 있는 조직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노인회는 성당의 노인회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마을의 부녀회는 성당의 만나회와 같은 부녀자 그룹들과 관련이 있고 마을의 상두계라고 하는 거는 성당의 연령회라고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뭉쳐진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 땅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례적인 측면에서도 또 생활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영도이다 보니까 상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다른 농촌 마을들, 산촌 마을에 가서 조사해 보면 누가 돌아가시면은 초혼하고 사자밥 짓고 제사 지내고 팥죽 써서 먹고 성복제 지내고 호롱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조문 받기 시작해가지고 다 치르고 나서 상여 가지고 또 한바탕 놀기도 하고 상여 메고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땠을까를 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상례를 치르는 분도 계시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신부님이 주재하시는 미사를 통해서 상례를 하더라. 그런데 그 과정이 한국적인 상례와 굉장히 붙어 있어서 굳이 연관계나 연령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모두 와가지고 다 같이 하시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사실은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당의 조직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을 하나로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쉬지 않고 불려지는 게 바로 연도,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불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여 소리 같은 것처럼 어떤 때 잠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연도 났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도 나는 게 뭔데요?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시면 또 연도 났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하는 거야. 누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제 여기 신자분들이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참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한 그룹이 와서 하면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하고,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이 또 하고,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하고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라고 했더니 이거를 바치는 거는 나의 공덕을 쌓는 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기도해 주는 것이고 성인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하면은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이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그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노래의 형태이거나 어떤 그 기도의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토착화되어 있는 천주교 문화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허영 선생님께서, 허영 교수님께서 그 불교의 연등회 같은 거, 영산제 같은 것들이 문화재 등록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불교는 천주교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오긴 했지만 천주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완전히 천주교 그대로의 문화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문화와 일정하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의 전통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도는 한국 전통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한국 전통의 상장례 문화 속에서 천주교의 영향이 끼치면서 형성된 아주 중요한 방식의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도를 바치는 형식도 보게 되면요, 그 이제 천주교에서 흔히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개응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그 예전에 들에서 일할 때 불렀던 소리들, 민요 같은 것도 보면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주는 소리, 받는 소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연도도 똑같이 부르는 거더라고요. 앞에서 개 하면 뒤에서 응 하고, 때로는 이제 막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한국적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연도가 다른 데서도 물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지속력을 가지고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러한 전통과도 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합덕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연도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대를 충분히 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인근에 있는 이제 여기에서 분리해 나간 곳이 신학덕 성당이잖아요.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신평성당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으로 점차 확산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사목회장님께서 당진 지부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당진성당이라고 저한테 기뜸을 해주셨는데, 이
이 당진 성당까지도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고, 그래서 연도와 관련되어 있는 큰 의뢰를 하는 곳은 이제 대전교구를 중심으로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교구 같은 데서도 조금 뭐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상장례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연도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당진 지역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차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다 같이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의 첫 번째 깃발을 들고 나서는 곳은 당진이었으면 저는 좋겠고, 그 당진 중에서도 요 합덕성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합덕성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식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고 구식 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요 분들께서 건강하게 소리를 하실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것도 조사하고 녹음하고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이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9일에 솔매 성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구장격의 성당이 당진 성당이 주최하는 형태로 연도 대회라고 하는 걸 개최를 하는데, 올해 만약에 합덕 성당이 어려우시다면 차년에라도 반드시 꼭 출전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그쪽과 컨택해가지고 저희가 그 연도를 좀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락이 된다면 여기 합덕성당 어르신들께서 구연도 특별 공연으로 짧게 뭐 3분이 됐던 5분이 됐던 잠깐이라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요새 간절기라서 날씨 오락가락하고 들일도 하셔야 되고 예방주사도 맞고 오시고 해가지고 몸도 조금 위축되고 그러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셨다가 또 그때 좋은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오바되기는 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뒤에 또 음악 수업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오늘 저기 당진 쪽 안쪽에 있는 데서 떡을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형동 선생님, 가브리엘 천사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떡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맛있는 떡을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길에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도 아까 29일 날 11월 29일 날 연도 대회가 있대요. 당진지구, 우리 당진지구의 그 성당에서 연도 대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연도 대회를 나가고 우리는 특별 출연으로 구연도를 좀 했으면 어떠냐고 지금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네, 좀 우리